안녕하세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발표할 김석진, 오건호, 김도훈, 이유경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방사선의 위험성, 방사선 안전관리, 사고 사례, 마지막으로 문제 및 풀이가 되겠습니다. 파트 1 방사선이란 발표를 맡은 김도훈입니다. 순서는 정의, 동영상, 종류, 방사선을 사용한 의료기기입니다. 이 5개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란 원자핵에서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정한 물질입니다. 방사능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 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하는 방사선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방사선에 관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방사선은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보통 방사선이라고 하면 전리 방사선을 말합니다. 전리 방사선으로는 첫 번째 알파선이 있습니다. 알파선은 낮은 투과율로 피부를 통과하지 못하나 체내에 유입되면 유해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알파선이 사용된 예는 담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타선입니다. 베타선은 피부를 투과할 수 있고 상피와 상피하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알루미늄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베타선이 사용된 예로는 비상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투과력이 커서 밀도가 높은 납이나 콘크리트를 재료로 두꺼운 벽을 쌓아서 막아야 합니다. 감마선이 사용된 것으로는 감마나이프라는 의료기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성자선입니다. 중성자선은 핵 반응 시 나오므로 원자로를 가동할 때나 중성자 폭탄이 폭발할 때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X선입니다. X선은 투과력이 강해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사람들이 많이 접해봤을 만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비전리 방사선이란 비이원화된 방사선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등이 있습니다. 방사선의 종류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이란 지구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방사선과 또 우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등 먼 옛날부터 있었던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인공 방사선은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생겨나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선을 사용한 의료기기로는 엑스레이와 CT 등이 있는데요. 엑스레이는 물체의 투과성에 따라 X선 검출기에 검출되는 X선의 양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기기이고, CT는 특별한 X선 장비와 정교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체의 단층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기입니다. 감마선을 사용한 의료기기로는 감마 나이프가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는 감마선을 머릿속 병변 부위에만 집중시켜 조사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병변 부위만을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 장비입니다. 파트 2 방사선 위험성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1호 학번 이유경입니다. 파트 2 방사선 위험성은 피폭 정의, 피폭 종류,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기 방사선의 위험성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방사선 피폭이란 방사선에 쪼이거나 덮이는 일이란 뜻으로, 즉 방사선에 우리 몸이 노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폭의 종류로는 크게 직업성 피폭, 의료성 피폭, 외부 피폭, 내부 피폭이 있습니다. 우선 작업성 피폭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의료성 피폭은 환자로서 진료나 치료에 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말합니다. 또 외부 피폭은 신체 외부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부터 노출되어 피폭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로 의료기기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들 수 있습니다. 내부 피폭은 사진과 같이 흡입, 음식물 섭취, 피부 등을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온 방사선 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부 피폭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방사능이란 것은 우리 전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가장 적은 단위가 원자인데, 이 원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입니다. 외부 피폭은 피폭되는 그 시간 동안만 피폭이 돼요. 근데 내부 피폭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24시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피폭이 훨씬 위험해요. 음식을 통해 몸 안에 방사능이 침투한 경우를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데요.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DNA를 파괴하고 세포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또 방사능은 금방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몸 안에 쌓여 보이지 않게 해를 끼치는데요. 방사성 물질에 장기간 꾸준히 노출될 경우 갑상선이나 생식기, 골수나 근육 등 인체 각 부위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무색, 무취의 방사능이 공포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부 피폭이 인체 내부에 쌓이기 때문에 외부 피폭보다 더 해롭습니다. 피폭 선량은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양, 방사선에 피폭된 생체나 물질에 흡수된 에너지의 양, 피폭에 의해 사람이 받는 방사선의 양을 말합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 영향과 유전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 영향으로는 태아 이상, 연골 이상 등이 있고, 신체적 영향으로는 급성 영향과 만성 영향으로 작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방사선 노출에 따른 신체 부위별 질병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용 의료 방사선 기기는 주로 X선을 사용하고 저준위 방사선이며
부분 피폭으로 비교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기기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유효선량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유효선량이란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나타내는 양이고 단위는 시버트를 사용합니다. 시버트는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의 피복선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되고 1mS는 0.001 시버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흉부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이 기기의 방사선량은 0.2에서 0.34mS로 추가되는 생애 암 발생 위험은 최소 위험입니다. 가장 흔한 방사선 검사로 사용하고 흉곽 부위를 X선으로 촬영하여 폐와 심장계통의 질환에 대해 검사하는 기기로 폐렴, 폐결핵, 폐암 등 진단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CT, 컴퓨터 단층 촬영은 부위별로 분류되어 많이 사용됩니다. CT는 성인보다 소아가 피폭에 더 민감하고 부위별, 나이, 장비에 따라 피폭량이 다릅니다. 또 반복적으로 많이 찍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CT 중 흉부 CT의 방사선량은 10에서 15mS로 추가되는 생애암 발생 위험은 낮은 위험 이상입니다. X선 발생 장치가 있는 원형의 기계에 들어가 흉부를 촬영하는 검사법으로 최근에는 기존 흉부 CT 방사선량을 10분의 1로 줄인 저선량 흉부 CT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흉부 CT는 폐암, 식도암, 결핵, 폐렴 등을 진단할 때 사용합니다. CT 중 뇌두경부의 CT 방사선량은 8에서 10mS로 추가되는 생애암 발생 위험은 낮은 위험 정도이고 뇌와 가슴 위쪽 부위에 X선을 여러 방향에서 투과한 후 각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을 수집해 컴퓨터가 재구성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뇌두경부 CT는 뇌종양, 뇌경색, 뇌출혈 등 진단할 때 사용합니다. 복부 골반 CT의 방사선량은 10에서 15mS로 추가되는 생애암 발생 위험은 낮은 위험 이상이고 횡격막에서 대퇴골까지 광범위한 부위를 촬영하고 하복부, 소화기계 질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간암, 지방간, 췌장염, 췌장암, 위암 등을 진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치과 CT, 엑스레이의 방사선량은 0.011부터 0.09mS로 추가되는 생애암 발생 위험은 무시 가능한 위험 정도이고 치과 진료 시 사용되는 방사선 기기는 다른 진료용 기기들보다는 방사선량이 낮아 아이들의 치아와 턱 성장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충치, 잇몸, 치아 뿌리 문제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PET-CT,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기의 방사선량은 20에서 30mS로 추가되는 생애암 발생 위험은 낮은 위험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암의 영상 진단 방법 중 가장 초기에 가장 정확하게 암을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 검사 방법이고 다른 진단기기에 비해 방사선량이 많이 방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기기의 촬영 기법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의약품을 정맥 주사한 후 전신 촬영을 해 몸 전체의 신진대사 흐름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 물질이 특히 암 조직 등에서 주위 정상 조직보다 높은 농도로 측정돼 암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주입하는 약에 따라 암, 간질, 치매, 파킨슨병,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13학번 오건호입니다. 파트 3 방사선 안전 관리는 외부 피폭 방어 방법, 내부 피폭 방어 방법, 안전 관리자, 방사선 안전 관리 수칙, 방사선 관련 개인 보호 장구, 방사선 물질의 취급 요령 및 수칙,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조치, 방사선 관리 대상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외부 피폭 예방 방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거리, 차폐입니다. 먼저 시간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거리, 방사선 방호를 위해서는 방사선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사선원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근원이자 출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폐, 차폐는
방사선언에 따른 적절한 물질로 차폐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피폭 예방 방법의 3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리, 희석, 차단입니다. 격리의 의미는 작업자의 환경에서 방사선 물질을 격리시켜 인체에 섭취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희석은 발생한 방사선 오염을 제염, 혼합 등의 희석 방법을 통해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차단, 작업자가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하는 수동적인 개념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안전관리자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 위험을 방지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 여기서 선량 한도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피폭 선량을 측정.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작업 시 의무적으로 개인 선량계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입니다. 첫 번째, 방사선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사선으로부터 자기와 주위의 개개인을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개인 방호 기구는 항상 몸에 착용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사선 3대 원칙, 시간, 거리, 차폐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피폭은 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장소의 형편을 파악하고 작업 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모색해야 합니다. 방사선 관련 개인 보호 장구입니다. 방호복 세트는 방사선 물질 오염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방진 마스크, 고글, 보호복, 보호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복, 보호더신, 마스크, 고글, 장갑 순서로 착용합니다. 다시 벗을 땐 보호더신, 보호복, 고글, 장갑 순서로 탈의합니다. 탈의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방사선 물질의 피부 및 호흡기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장갑을 마지막에 탈의합니다. 방사선 물질의 취급 요령 및 수칙입니다. 첫 번째, 방사선원 노출 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사선 관리 구역 주변에 접근 및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사기 또는 나판 등으로 차폐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폐했을 시 방사선량률은 최소화됩니다. 여기서 말한 조사기란 적정한 양에 대해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노출된 선원은 손으로 취급하지 말고 원격 조작 장치나 선원 집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선원 집게 사진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자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조치입니다. 개봉된 방사선원을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장갑 및 보호용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에 상처를 입은 작업자는 의사의 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선량계를 사용하여 손과 몸 및 의복의 오염을 측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체 일부의 오염이 확인되었을 때는 샤워를 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노출이 되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인원의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사선 관리 대상입니다. 방사선 관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원 관리, 환경 관리, 개인 관리입니다. 선원 관리란 방사선이 발생하는 근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원 관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 방사선원과 인공 방사선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리는 방사선원과 사람의 관계에 따른 공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작업 환경 관리와 일반 환경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관리란 피폭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선량 정기적 모니터링, 작업자 집단 선량 모니터링 등 직업 피폭을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사선 사고 발표를 맡은 13학번 김석진입니다. 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두 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한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전기가 끊긴 상황을 가정하여 실험을 하던 도중 조작원의 실수로 원자로 내부에 수증기가 차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난 후 최소 500경 베크렐, 최대 1200경 베크렐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서 나온 방사능의 양보다 최대 400배 많은 양이었으며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사람들은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150시버트의 방사선에 누출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 양이냐 하면 현장에서 잔해를 손으로 직접 들고 나른 작업원의 경우 작업을 끝마치자 손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손을 제대로 오므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일 뒤 발전소 주변 30km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한 가까이는 스웨덴, 멀리는 홍콩과 일본까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낙농업자들이 자신들이 키우는 소에서 나오는 우유의 방사선 양을 항상 주셔야 했으며 어류는 식용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강물과 어류의 지방이 방사선을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며 피해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기형아가 태어나고 유전자 변형이 온 태아들이 출산 도중 사망하였으며 방사능의 완벽한 정화는 2065년이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게 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태평양과 일본 일부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으며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서 암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근방 40km는 무조건 대피해야 하는 3단계 여행 경보가 발생되었고 발암 물질인 세슘이 함께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1123일 이후라고 나와 있고 북태평양 전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 방사능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사태에 우리나라와 중국 및 대만에서는 일본 8개현의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인터넷에서는 심장에 구멍이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일본인의 트윗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발전 목적으로 지어진 원자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여 콘크리트가 아주 두껍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트 5. 문제 및 풀이입니다. 다음 중 전리방사선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 중상자선입니다. 중상자선은 원자로를 가동할 때나 중상자 폭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전리방사선입니다. 다음 중 피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더 해롭다입니다. 외부 피폭은 피폭되는 그 순간 동안만 피폭되지만 내부 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서 세포 재생을 방해하고 금방 해독되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방사선 관련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문제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탈의 순서는 장갑이고 이는 방사선 물질이 피부 및 호흡기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2번입니다. 80Hz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며 피폭자는 치료가 아닌 고통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파트별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